오늘은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네 번째 단원에 있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또한 시험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고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 표를 하나 보고 우리가 문제 한번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반이 있는데요. 이 반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반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자연과정과 생명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하면 이 반에는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권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인 사건이 바로 A의 여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과정인 사건을 B라고 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자연과정이 아닌 생명과정의 학생이 바로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 PB부터 찾아보자. PB가 뭘까요? PB가 자연과정일 확률이죠. 이 반에서 전체를 35명으로 봤을 때 자연과정일 확률 구해보면 35분의 몇 명이에요? 20명. 그래서 5로 나누면 7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으로 표현할 겁니다. B긴 B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작대기 발을 하나 긋고 A를 써줘요.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A라는 조건 하에서, 이게 조건입니다.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PB는 표본 공간 S가 있어요. 그럼 S가 있다면 S 안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S 중에 B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PB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분모가 NS,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B의 원소의 개수로 하는 건데 이 비율은 뭐냐면 전체 중에 B의 비율이 바로 PB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A 안에 있는 B의 비율,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B는 전체 S 안에 있는, 전체 S 안에 있는 B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라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은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되냐면 A 아니니까 NA가 되겠죠. 분모가 바로 NA가 되고요. 그러면 이 B는 뭐냐면 A 안에 있는 B만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A를 하나 써볼까?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이니까 A 중에서 바로 B에 속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의 비율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인데 그럼 이 표시한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A이면서 B인 거잖아요. A, B가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A 안에 있는 B는 결국 A이면서 B인 A와 B의 곱사건이 되니까 분자는 바로 무엇이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이란 의미는 전체를 NA로 보고 A로 보고 그 다음 구하는 분자가 뭐냐면 A이면서 B인 것이 분자가 됩니다.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 문제에서 한번 해본다면 사건 A가 바로 남자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인 사건을 보면 여기죠. 전체가 1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15가 돼요. 그 다음에 분자는 A이면서 B니까 남학생이면서 자연과정인 거예요. 남학생이면서 지금 요 15명 중에서 자연과정이 6명 있죠. 그러니까 분자가 6이 돼서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 그러니까 B와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분명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과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다르다. 그럼 의미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냐? PB는 전체 중에 있는 B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은 분모가 바로 A예요. A라는 조건이니까 A에서만 따지겠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 A가 아닌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조건부 확률을 따지면 요 A에서만 따지면 되는데 그렇다면 요 A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려보면 A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잘 들여다보면 아까 B가 있었거든요. B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B가 있었는데 조건부 확률을 따질 때는 A에서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돼요. 1번과 2번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럼 1번은 뭐냐? 1번은 바로 1번은 A이면서 B인 곳이죠. A와 B가 겹쳐지는 거. 그럼 2번은 뭐냐면 A는 A인데 A는 맞아요. 그런데 A이지만 B의 여사건에 포함되는 거죠. B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A이면서 B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A라는 사건은 두 개의 사건으로 분할이 되는데요.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전체를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에요. 두 개가 바로 배반 사건이죠. 겹쳐질 수가 없죠. 함께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는 PA는 1번 확률과 2번 확률의 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1번 확률, 배반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의 합인데 1번 확률은 A이면서 B인 확률과 2번 확률은 A이면서 B가 아닌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부분이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중에 B의 비율, 그 다음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A 중에서 B의 비율,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6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사건 A가 뭐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사건 A는 짝수니까 2 또는 4 또는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4 이상, 4 또는 5 또는 6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사건 B라고 했으면 이제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완성해봐라. 그럼 사건 A이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A이면서 B인 거잖아요. 두 개가 겹치는 거. 찾아보니까 4가 겹치고 6이 겹치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원소는 4 또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A는 2, 4, 6, 사건 B는 4, 5, 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 보았고요. 2번 보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바로 뭐뭐 할 때라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이미 조건이 형성됐어요. 어떤 조건이냐? 사건 A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A에서만 따져야 돼요. 여기 다른 거 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또는 4 또는 6에서만 따집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봐도 말해라. 일어났는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B와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4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걸 조건부 확률로 표현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조건이 밑으로 옵니다. 이렇게 조건이 오고 사건 B가 일어난 사건을 B라고 하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이거는 NA분의 분자가 B는 B인데 A에 있는 B예요. 그것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A 안에 있는 B 바로 4 또는 6이니까 2개.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B에 관한 확률이긴 한데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PB를 한번 구해볼까요? PB는 전체 중에 전체는 6개죠. 그 중에 B는 4 또는 5 또는 6이니까 3가지.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PB와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모가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여기서도 여러분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나중에 다른 개념 독립과 종속을 하려면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따질 때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따진다는 뜻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그럼 확률이 0이 아닌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 A라면 여기서 P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나는 공사건은 안 된다. 사건 A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뭐뭐 했을 때, 일어날 때라니까 앞에 부분이 바로 조건이 되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뭐 A가 일어났을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바로 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B인데 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를 A로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NA분의 그 다음 그 중에 A에 있는 B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학적 확률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 확률로 표현하려면 분모가 NS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똑같이 NS로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게 되면 바로 NS분의 NA 이게 바로 PA가 되죠. 그 다음 NS분의 NA 곱 B가 PA 곱 B가 되니까 경우의 수로 조건부 확률을 구해도 되고 수학적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구해도 되는데 수학적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분모가 PA분의 분자는 P, B와 A의 곱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A라는 이거 조건이 바로 앞쪽에 나옵니다. 항상 문장으로 표현할 때 보면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A가 일어날 때 뭐뭐 일어날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돼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라고 하면 앞에가 바로 뭐가 돼요? 조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뒤에 것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NA분의 N, B와 A의 곱사건. 그 다음에 이걸 수학적 확률로 표시한다면 분모는 PA분의 B와 A의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조건부 확률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래요. 홀수의 눈이 뭐뭐 할 때 여기 문제 쫙 보세요.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미 나왔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까요? 그럼 A는 1 또는 3 또는 5죠. 홀수의 나왔어요. 이미 나왔죠. 그 눈이 소수일 확률,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이 문제는 B의 확률을 구하는데 A라는 조건 하에서 B의 확률을 구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바로 NA, 분자는 NA 곱 B. NA는 A 원소 3개입니다. 그 중에 소수를 찾으라. 소수 찾으면 3과 5가 있으니까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확률은 3분의 2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 확률로 또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여러분 PA분의 분자 PA 곱 B 이렇게 구한다면 우리가 PA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죠. 6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홀수의 눈이면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를 구하면 그 사건을 구해보면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3 또는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6분의 2. 그래서 계산해주면 결국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로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라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번에 뭐가 나왔대요? 짝수의 눈이 나왔어요 이미. 그럼 조건이 이미 어떤 조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왔어요. 그럼 짝수의 눈 이런 걸 이렇게 여러분 표시하세요. A라고 할까요? 그러면 2 또는 4 또는 6. 그 눈이 3의 배수. 3의 배수의 사건을 B라고 하면 B를 구하라는 건데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A 중에서 한다 그랬죠. NA 몇 가지예요? 3가지. 그 중에 B니까 그 중에 3의 배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의 배수가 주사위 던지면 3 또는 6이잖아요. 이 중에 3의 배수는 6 하나 있죠. 그래서 A 중에 B의 비율,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0%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40%면 남학생이 몇 퍼센트? 60%가 있겠죠. 이럴 때는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표를 그리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럼 여학생이 사건을 A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은 A의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안경이 나오네요. 안경을 쓴 학생을 사건을 E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경을 안 썼어요. 안경을 안 쓰는 사건은 E의 여사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전체의 40%.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따지면 0.4. 40%가 100분의 40이어서 0.4가 되고, 그러면 남학생이 0.6이 있겠죠? 그리고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25%다. 그러니까 안경을 쓴 여기에 속하는 학생들이 0.25다라는 뜻이잖아요. 전체의 25%. 전체 25%. 여학생이 25%가 아니라 전체 학생이 25%.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확실히 보세요. 그럼 0.25 바로 가면 되죠? 그러면 0.40이죠. 0.4가. 그러면 두 개 합쳐서 0.4니까 사실 여기 채워질 건 뭘까요? 0.4에서 0.25 빼면 0.15. 그래서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은 1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의 여학생을 뽑을 때 그래서 여학생을 이미 뽑았어요. 이 사건 아래서 하는 거. 여기 여학생을 뽑았대요. 이미 조건. 그 여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되니까 여학생 중에서만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 전체가 40%가 0.40 중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 그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은 0.25만큼 있잖아요. 그 중에. 다른 거 남학생일 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학생 중에서만 따지니까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썼을 확률.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0.40분의 0.25, 즉 40분의 25. 5를 약분하면 8분의 5.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표를 나타내서 구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을 배웠는데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결정적인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확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A 곱 B라고 불렀죠. 단 반드시 A는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된다. 0보다 커야 되죠. 0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PA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났잖아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PB분의 PA 곱 B니까 여기도 역시 이렇게 곱해볼까요? 그럼 PA 곱 B,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개 곱하면 되니까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조건에서 A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를 이용하면 PA 곱하기, 그러니까 A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든지, 만약에 B를 먼저 한다. PB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다. 이것이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애워야 돼요. 그래서 두 사건이 A, B가 있을 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A 바 B.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A를 먼저 쓰면 A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A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고, 만약에 PB, B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PB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라는 거고요. 단 PA와 PB는 결국 이걸 쓰려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쓰려면 PA, PB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를 구할 때 두 사건 A와 B는 무엇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다룬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흰 구슬이 5개 있고요. 그 다음 검은 구슬이 3개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이제 보세요. 네. 흰 구슬이 5, 검은 구슬 3개, 총 8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2번 꺼낸다. 한 개씩 2번 꺼내고 2개가 모두 흰 구슬. 그러니까 처음에도 흰 구슬 꺼내고 그 다음 꺼낸 것도 역시 흰 구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흰 구슬 꺼내는 사건을 A, 두 번째 흰 구슬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사건의 요건 어떻게 구하 그랬냐면 PA 곱하기 P.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하기로 했죠. 그럼 PA는 지금 이제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3개 있습니다. 손을 넣습니다. 흰 구슬 꺼냅니다. 확률 얼마예요? 8분의 5죠. 근데 이거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흰 구슬을 꺼낸 거예요. 이미 꺼냈다는 조건 하에서 꺼내니까 흰 구슬이 4개가 되고 총 구슬이 7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 상황 하에서 흰 구슬을 꺼냈다는 조건 하에서 또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은 7분의 얼마가 되나요? 4가 되죠.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약분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14분의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먹는 문제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접시에 담긴 15개의 송편이 있습니다. 송편이 있는데 4개는 깨가 들어있고 11개는 콩이 들어있어요. 운이 좋아야 깨 먹겠네요. 그래서 깨가 4개, 그 다음에 콩이 많습니다. 11개. 총 15개의 송편이 들어있어요. 영광이와 윤미가 임의로 송편을 한 개씩 해요. 그러니까 영광이가 송편 하나 꺼내고 그 다음 윤미가 차례대로 송편을 꺼냅니다.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먹었던 거 다시 토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주물러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명 모두 영광깨, 그 다음 윤미깨를 먹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영광이 깨를 먹는 사건을 A, 윤미가 깨를 먹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광이도 깨 먹고 윤미도 깨 먹을 확률. 이거는 PA 곱하기 P, B인데 어떤 조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죠.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영광이 깨 먹을 확률은 15개 중에 4개니까 15분의 4. 그러면 영광이가 깨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이제 깨가 하나 줄죠. 그럼 송편도 하나 줄어들었죠. 총 14개가 있는데 그 다음 윤미가 깨를 먹을 확률은 14개 중에 3개니까 14분의 3이 되겠네요. 5분 2, 여기 7. 그래서 5, 7에 35분의 2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문제가 겁나 길어요. 막 어쩌고 뭐 우편이 쿠폰이 있고 뭐 광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만 읽어도 답답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긴 문장제 이렇게 문제를 걸 때는 표를 만들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드는 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한번 한 적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우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쿠폰이래요. 쿠폰. 그래서 쿠폰이라는 사건을, 쿠폰 있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쿠폰이 없는 건 A 여사건이죠. 없는 쿠폰, 쿠폰 없는 사건. 그러니까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사건과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여기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전자우편 10%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또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전자우편은 광고이고 70%. 그러니까 쿠폰 중에서도 광고가 있는 게 있고 광고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죠. 쿠폰에 광고가 있는 거, 쿠폰에 광고가 없는 거, 쿠폰이 없는데 광고가 있는 거, 쿠폰이라고 안 써 있는데 광고도 안 써 있는 그런 경우. 지금 그런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준 다음에요. 처음부터 읽으면서 표를 차례대로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선우가 받은 전자우편 10% 0.1이죠. 쿠폰이래요. 그러니까 전체 0.1은 쿠폰이 있어요. 근데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데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전자우편. 그러니까 이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게 0.1만큼 있는데 0.1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전체가 아닙니다.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으니까 0.1 중에 70%니까 0.7은 광고를 포함한다. 그러면 0.1 쿠폰이라는 포함한 중에 70%가 광고를 포함하면 나머지 30% 0.3은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0.1에 70%는 광고를 포함하면 30%는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천재를 100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이 우편. 그러면 여러분 쿠폰을 포함하는 게 10%면 쿠폰을 포함하지 않는 건 나머지 다죠. 90%, 0.9죠. 그 중에 0.9 중에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 20%가 광고래. 0.2가. 그럼 0.9 중에 나머지 0.8은 광고를 포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모칸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면 다 채워놓고 문제를 풀면 편리합니다. 이제 문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선우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여기입니다. 이 중에만 하라. 광고일 때. 그러면 광고일 때가 이거랑 이거 더한 거잖아요.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하면 0.1, 0.7, 0.07, 0.9, 0.2, 0.18.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0.25가 되죠. 그러니까 광고일 때니까 광고 중에서, 그래서 분모가 0.25가 되는 거예요. 광고 중에서만, 조건부 확률이니까. 광고일 때. 그럼 광고인 사건을 A라고 할까요? 그러면 사건 A일 때 쿠폰을 B라고 하면 B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확률 B인데 A라는 조건 하에서 B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A 안에 있는 B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A가 0.25만큼 있고요. 그 중에 쿠폰을 이거는 광고를 B라고 해야겠네요. 여기 A를 이미 했고 광고를 B라고 하면 여기 B의 여사건 바꿔서 할게요. 광고가 B, 그 다음에 쿠폰이 A.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일 때 A일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광고인 경우가 0.25. 그 중에 쿠폰은 0.07. 그래서 25분의 7 이렇게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잘 나타냈는데 아까 앞쪽에도 어떤 문제는 전체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이 문제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그러니까 0.1 중에 70%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 3번도 약간 똑같은 문제니까 이것도 표를 만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회사는 두 공장 AB를 돌리고 있습니다. 두 공장 AB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면 A, B가 있겠네요. 공장 A가 있고 공장 B가 있어요.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두 공장 AB에서 각각 전체의 제품의 40%, 60%를 생산한대요. 그러면 A 공장에서 생산하는 총량은 40%가 0.4. 여기는 60%가 0.6을 생산합니다. 그럼 두 공장이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은 각각 4%, 2%다. 그러니까 지금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량품, 분량이 아닌 거 이렇게 되죠. 분량률이 각각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 그러면 40%가 생산되는데 이 중에 4%라는 뜻이에요. 전체 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0.4 곱하기 4%니까 0.04.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B는 2%예요. 그러면 0.6을 전체 0.6을 생산하는데 2%, 0.02만큼 분량률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이 두 공장에 생산된 제품 중에 임의로 고른 한 개가 불량품일 때입니다.
불량품이니까 불량품인 사건을 E라고 해볼까요? error. 그래서 E라고 할게요. 그럼 불량품일 때, 그러니까 불량품일 때만 신경 쓰면 요 밑에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럼 불량품인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게요. 0.4 곱하기 0.04, 0.016, 0.6 곱하기 0.0, 0.012. 그래서 더해주면 0.02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량품인 사건을 E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불량품일 때 이 제품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PE 0.028. 여기 뭐예요? A에 있는 불량률. 그래서 A에 있는 불량품이 바로 0.016이 되죠. 그러면 1000을 곱하면 28분의 16. 4로 약분하면 4, 7에 28, 4, 4, 16. 그래서 확률은 7분의 4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표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 확실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넓히는 수학 부분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민경, 성민이는 과제를 마치고 발표할 학생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 이제 뽑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순서를 정하거나 이럴 때 그럼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먼저 뽑을까? 나중에 뽑을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명이 당첨 제비는 3개 중에 하나고 뽑는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뽑는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제비를 뽑는 순서에 따라 발표자를 결정될 확률의 차이가 있는지 토론해보자. 모든 별을 토론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걸 지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혼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당첨되는 첫 번째 당첨. 그러니까 딱 뽑았는데 바로 당첨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3개고 당첨이 하나 들어있죠. 3분의 1이네요. 그럼 두 번째 당첨될 확률. 그러면 첫 번째는 당첨이 안 돼야죠. 꽝. 그리고 나서 당첨돼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3개 중에 2개는 당첨 대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꽝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당첨되는 게 하나, 꽝이 2개 있었어요. 그리고 총 3개가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 꽝을 뽑아간 거예요. 내가 하나를 줄고 전체 제비도 2개가 되죠. 그 다음번에 당첨될 확률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계산해보면 이 약분되니까 확률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당첨될 확률. 세 번째 당첨. 그러면 첫 번째 꽝, 두 번째도 꽝, 세 번째 당첨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이런 상태죠. 꽝을 뽑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꽝을 뽑았으니 하나 줄고 2개가 됐어요. 이 2개 중에 또 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이죠. 그 다음 또 꽝을 뽑습니다. 그럼 이제 꽝 없어졌어. 당첨지가 하나 딱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뽑으면 그냥 바로 당첨지 뽑으니까 확률 1이 되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 약분되니까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에 당첨될 확률 3분의 1.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 3분의 1. 세 번째에 당첨될 확률 3분의 1. 이 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서에 따라 당첨될 확률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뽑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기 할 때 어차피 언제 첫 번째 하나, 마지막에 하나, 중간에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뽑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 확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X와 주머니 Y가 있어요. 주머니 X에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붉은 공과 파란 공이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주머니 X에는 여기 보시면 붉은 공이 3, 파란 공이 5개 들어있습니다. 총 8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 Y에는 붉은 공이 2, 그 다음에 파란 공이 3개, 총 5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X에서 꺼내고. 그러니까 이 X는 여기서 하는 건 6의 약수의 눈. 6의 약수니까 뭐 있어요? 1, 2, 3, 6이 나오면 여기서 꺼내고. 그 다음 6의 약수가 아닌 눈 하면 4 또는 5죠. 4 또는 5가 나오면 주머니 Y에서 공을 하나 꺼낸다. 꺼낸 공이 무슨 공이에요? 붉은 공일 때. 그 붉은 공일 사건을 우리가 R이라고 할까요? R일 때. 이 공이 X에서 나오고 X에서 꺼낸
확률 사건을 x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조건부 확률인데 i라는 조건 하에서 x에서 건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r 중에 x의 비율이죠. r. 붉은 공을 꺼내는 것 중에서 x에서 꺼낸 붉은 공. 그럼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을 구할 때 그러면 결국 뭐니? PR분의 P X 곱 R이죠. 그런데 PR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붉은 공을 꺼낸다는 얘기는 X에서 붉은 공을 꺼낼 수도 있고 Y에서 붉은 공을 꺼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여기서 꺼내고 아닌 눈이 나오면 여기서 꺼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붉은 공을 꺼내면 Y에서 붉은 공을 꺼낼 수가 없어요. 둘은 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붉은 공을 꺼낸다는 얘기는 X에서 붉은 공을 꺼내거나 Y에서 붉은 공을 꺼내야 돼요. 근데 둘은 배반 사건이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경우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PR은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은 X에서 붉은 공을 꺼낼 확률과 Y에서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분의 X에서 붉은 공 꺼낼 확률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서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그려보겠습니다. 또 X에서 꺼내려면 일단 1, 2, 3, 6이 나와요. 6의 약수인이 나와야 되니까 그 확률은 6분의 4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붉은 걸 꺼낼 확률은 8분의 3이죠. 8분의 3 플러스 그 다음에 보면 Y에서 붉은 걸 꺼내려면 4 또는 5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주사위에서 6분의 2죠. 그 다음에 5개 중에 붉은 공이니까 5분의 2 분자는 6분의 4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이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약분해서 좀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 더하기 그래서 15분의 2 분의 어차피 요거랑 요거 똑같으니까 여기 4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15와 4의 최소 공배수는 60을 곱합니다. 60을 곱해주면 4분의 1은 4분의 15가 되고 여기는 4, 2, 8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5 그래서 결과는 23분의 15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수용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원래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것을 수용도를 이용해서 푸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용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지금 선생님 한 거랑 똑같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시작 해서 주사위 던져. 6의 약수가 나오거나 6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는데 6의 약수가 나오는 것은 1, 2, 3, 6 네 가지라서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 그다음 6의 약수가 아닌 게 3하고 5가 되니까 6분의 2 6개 중에 2개 돼서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예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우리가 사건이 잇따라 이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3분의 2 곱하기 8분의 3이 될 거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죠. 여기에서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은 일단 6이 약수가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이고요. 그 중에 5개 중에 붉은 공이 2개 있죠. 5분의 2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이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꺼낸 공이 붉은 공이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 두 군데 있어요. 이 둘 중에 라는 거예요. 전체가 붉은 공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모가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중에 X에서 나오니까 붉은 공이 나왔을 때 X에서 나온 붉은 공 그러니까 분자가 3분의 2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도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페이지 63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부터 6번까지와 특히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47, 4부터 47까지 예제 1번부터 유제 4번까지 꼭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펜사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